그 가계도에 대한 기본 베이스 정보, 예를 들어서 그 유전 정보가 상염색질 위에 있는지 아니면 정록생명이나 혈우병처럼 성염색질 위에 있는지를 다 외워서 진행해야 될까?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많은 유전 정보, 너무 많은 형질들이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싹 다 외워서 얘는 상염색질 유전이야, 얘는 X염색질 유전이야, 얘는 뭐 Y염색질 유전이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러면 이런 가계도 분석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 한 두 가지 조건만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다면 그럼 넌 상염색질 위에 있는 거구나. 아니다. 넌 상염색질 위에 절대 있지 않고 성염색질 X에 있구나. 또는 너는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구나. 아니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구나. 이걸 찾아내실 수 있게끔 하는 눈을, 안목을, 해안을 가지셔야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지, 진유야? 듣고 있는 거지? 한번 가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볼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일단 거기 집에서 1번 있고 2번 있는데 이 노란색이 마른색 비즈야. 마른색 비즈를 비교를 칠게. 자, 여기서 지금 자식이 태어나서 젖은 비즈.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류. 얘는 마른. 그죠? 이런 식으로 3번과 4번도 둘 다 어떤 형태에서 마른이었어. 그죠? 네, 여기서 두 명의 자식을 태어나게 했는데 6번과 7번이 태어났는데 7번은 전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형태의 마른 비즈가 태어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저 조금 더 그려볼게요. 설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형태의 가계도 분석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둘 중에 뭘 먼저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그 유전 정보가 마른 거, 여기서 지금 마른 기지랑 젖은 기지랑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젖은 기지. 여기도 젖은 기지. 네, 여기는 마른 기지죠. 뭐지? 내가 잠이 그렇게 나가. 그죠?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른이죠? 네. 여기도 마른이고요. 젖은 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가계도 분석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될 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찾아내셔야 돼. 어떤 거? 우열의 관계, 우선과 어떤 유전 정보가 우선으로 유전되는 건지 우열의 관계, 우선과 열성 찾기. 이를 먼저 하셔야 돼. 우선과 열성 찾기를 먼저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거. 그게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건지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건지. 두 가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각각이야. 따로따로야. 오케이? 따로따로야. 근데 먼저 찾기가 수월한 게 우선과 열성 찾는 게 훨씬 더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저걸 먼저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젖은 기지와 젖은 기지 사이에서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갑툭튀 마른 기지가 태어났죠. 그럼 느낌 오죠? 어떤 느낌 와요? 갑툭튀가, 그죠? 갑툭튀가 어떠한 유전적입니까? 우성입니까? 열성입니까? 갑툭튀 열성이죠. 왜요? 등분한도 밑에서 주름진환도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주름진환도가 열성 유전자였었죠. 기억나죠? 오케이? 둥구가 밑에서 엄마 아빠가 잡종이면 둥구에게 근데 겉으로 보이기는 둥구게 보여. 근데 하필이면 소문자의 점을 만났을 때 주름진환도가 태어났었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주름진 게 열성이고요. 그죠? 이렇게 됐을 둥구에게 이렇게 됐을 때 넌 주름진 게 열성이었고 한 세대에 같이 갖고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표현은 되지 않았잖아. 주름진 게 열성이니까 잠재적으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만 있었던 거고. 맞죠? 자, 그래서 마른 거가 갑툭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젖은 기지랑 마른 기지 중에 젖은 기지가 우성이고 마른 기지가 열성입니다. 그래서 젖은 기지랑 마른 기지 중에 젖은 기지가 우성이다. 근데 이제 이게 X 위에 있을지 Y 위에 있을지 또는 그냥 상염색체 위에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야. 그거를 이제 고민해봐야 돼. 오케이? 먼저 찾고 우열 찾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상위 있을지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봐봐.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일 모든 가계도를 다 성으로 놓고 다 설명해 볼 필요가 없고 오케이? 일단 가장 큰 단서가 되는 거. 가장 큰 단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렵게 우리 설명해서 자 지금 상과 성이 있을 때 성염색체는 Y를 따라 유전되는 유전 정보랑 X를 따라 유전되는 유전 정보 이 두 개만 있지. 그치? 그러니까
Y를 따라 유전되는 유전 정보로 얘가 유전자가 발현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해봐. 돼요? 가정을 해봐. 근데 논리가 안 맞아. 왜? Y라고 한다면 Y를 따라 유전되는 형태다라고 한다면 아빠부터 아들들에게만 나타나야 되잖아. 한성유전. 그죠? 이 기속도의 가장치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빠부터 아들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딸내미가 태어난 아이도 있으니까 안 맞네. 그치? 오케이? 가정을 해놓고 그 논리를 반박을 해가는 거야. 가정을 해놓고 그 논리를 반박해가는 거야. 그래서 Y를 따라 유전된다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남자에게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딸내미한테도 발현되니까 넌 아니겠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X를 따라 유전된다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논리가 안 맞아. 아까처럼. 그치? 그러면 Y도 아니야, X도 아니야? 그럼 다 나머지는 다 상인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X를 따라 유전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X를 따라 유전된다라고 가정을. 그러면 어디가 걸리냐면, 자, 어디가 걸리냐면 여기 이 부분. 자, 봐봐. 얘들아, 엄마가 생명이야.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생명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엄마가 생명입니다. 엄마가 생명이에요. 엄마가 정록 생명입니다. 엄마가 정록 생명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아빠랑 상관이 있을까? 현준아, 엄마가 생명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몇 프로가 생명일까요? 엄마가 생명이거든? 아들은 Y형 색채를 누구로부터 받아? 아빠. 그지? 그러니까 Y를 아빠로부터 받았어. 아빠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X형 색채랑 얘가 발현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빠가 Y를 무조건 줘. 그쵸? 그래서 나머지 X를 누가 줘? 엄마가 줘. 엄마는 두 가지 확률로 엄마가 X형 색채 두 개니까. 그죠? 두 가지 확률로 이 아이에게 X형 색채 줄 거야. 근데 엄마가 생명이다. 생명은 열성이다. 정록생.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 있는 확률을 주더라도 다 이 자식에게 뭐만 줘? 이걸 줘도 X 프라임 생명이고 얘를 줘도 X 프라임 생명이겠지. 그치? 아빠의 유전 사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엄마가 생명이면 X를 따라 유전되는 경우에 엄마가 생명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100%가 생명인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되죠? 오케이? 엄마가 생명이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반성 유전의 경우, 반성 열성 유전의 경우, 반성 열성 유전임을 확증할 수 있는 경우는 엄마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생명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100%가 생명인 거예요. 오케이? 엄마 아들 관계. 그래서 적어주세요. 어디다 적어주시면 이거 여러분 문제 풀 때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60에 좀 비어있는 공간에 160에 좀 비어있는 공간에 반성 열성 유전의 경우 반성 열성 유전의 경우 반성 열성 유전의 경우 엄마가 생명이면 태어난 아들은 100%가 생명이다.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적어놔봐. 그렇게 해서 안 되려면 태어나. 아빠가 아들 줘. 아빠가 Y 줘. 엄마가 뭘 주더라도 X를 줄 거 아니야. 그죠?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다 X 프라임밖에 없어. 100% 생긴 거야. 저게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단서입니다. 여러분이 고2 때까지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팁이에요. 성형 색채 유전, 그리고 열성임이 확실하다. 무성 유전도 달라. 성형 X형 색채의 무성 유전의 경우는 또 풀 수 있는 단서의 팁이 다른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은 뭐만 나오니까 열성 유전만 나오니까 열성 유전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100%가 생명의 상태야. 그치? X형 색채 유전이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 162쪽에 있는 1, 2번 문제 거기 보니까 어디? 엄마가 지금 마른 귀지거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하다가 1로 넘어갔어. 여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죠? 여기 볼게요. 그럼 봐봐. 자, 지금 우성으로 유전되는지 열성으로 유전되는지를 찾았어. 왜? 마른 귀지가, 가투키로 젖은 귀지 밑에서 마른 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마른 귀지가 열성이야. 열성. 그지? 마른 귀지가 열성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마른 귀지 형이지. 그지?
엄마의 유전자, 그러니까 지금 성염색체 위에 있을 건지를 아니면 상염색체 위에 있을 건지를 찾는 거잖아. 그지? 맨 먼저는 Y 위에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봤어. 남자에게만 있는지. 근데 남자에게만 발현되는 건 또 아니야. 병이, 유전병이. 그죠? 남자에게만 유전병이 발현된 건 또 아니니까 너는 Y 위 유전 아니겠구나. 그죠? 그럼 X염색체를 따라 유전될 거라고 가정을 해봐. 오케이? X를 따라 유전될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자, X염색체 위 많은 기지, 열성에 해당하는 게 엄마가 이거잖아. 이거겠지. 그죠? 열성이니까 프라임으로 표현을 해보면 열성이니까. 그죠? 소문잘 표현하는 것처럼 정동생명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보면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다 몇 %였어요? 100%가 다 똑같이 엄마를 닮은 마른 귀지 써야 돼. 마른 귀지에 썼어야 돼. 맞지? 근데 논리가 안 맞잖아. 그치? 가정을 해봤는데 무조건 태어난 아들은 이래야 돼. 그래서 B급이 똑같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거야? X염색체를 따라 유전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럼 Y를 따라 유전되는 것도 아니야. X를 따라 유전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성염색체를 따라 유전되는 건 절대 아니야. 아무것도. 그치? 그럼 나머지 뭐만 남았어?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밖에 안 남은 거야. 그치? 상은 뭐 디테일하게 나올 필요 없어. 그냥 둥근한도 밑에서 주름자로 태어나는 거하고 유사한 거야. 그치? 그러면 너 Y도 아니야 X도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다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래, 너가 지금 젖은 거였어. 그지? 근데 많은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냥 이미 아무거나 했었다고. 넌 무조건 잡종이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열성이 얘가 태어난 것 같고,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냥 이미 아무거에 대문자, 소문자의 관계로만 표현하면 돼. 오케이? 엄마, 아빠가 서로 잡종이었고, 거기서 소문자 조합으로 열성이 얘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왜? 모르게 따져봤잖아. X 위에 있는 노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따져봤잖아.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항상 밑에서부터 위를 그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가 이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태어났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5번과 6번의 유전자를 우리는 알 수 있어. 5번과 6번의 유전자요. 뭐야? 5번 유전자요 어떻게 돼? 얘가 태어나야 돼. 열성이. 5번도 2, 3번, 4번과 똑같은 잡종이어야 얘가 태어나겠지. 그치? 똑같이 둥근한두인데 주름진 완두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치? 잡종이어야 얘가 태어나겠지. 그죠? 요렇게 돼서 얘가 태어날 거 아니야. 소문자로만 받았을 때. 맞죠? 그리고 그렇다면 5번이 이래야지만 이 철수가 태어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5번의 같은 경우에 1번과 5번 사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얘가 태어난 거니 얘는 소문자이라 무조건 얘한테 소문자만 줄 거고 5번의 정상 젖은 기지의 유전자형은 누가 준 거야? 1번이 준 거야. 이렇게. 1번.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거일 수도 있고, 그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1번의 유전자형은 확정할 수가 없어. 왜? 1번 위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분석해서 가셔야 돼. 여러분이 대문자 T일지 아니면 F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릴러나 추리소설 같은 걸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기본 디폴트 값이 이거야. 제가, 그치? 우리 뭐 추리영화 같은 거 볼 때나 스릴러 볼 때 혹시 제가 범인인가? 또 반전이 생겨서 얘가 범인인가? 이렇게 많은 단서들로부터 막 우리가 뭔가 막 추리해가잖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야. 오케이? 내 팩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리를 해가야 돼. 됐죠? 자, 그럼 1, 2번 풀게요. 1, 2번. 자, 1번. 마른 기지와 젖은 기지 중 우성 형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봐봐. 엄마, 아빠 밑에서 갑툭튀 마른 게 태어나니까 마른 게 열성인 거고, 그죠? 우성 형질은 젖은 귀지 형질이 우성 형질이겠죠? 돼요? 이해돼요? 현준아? 돼요?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젖은 기지. 뭐로 생각하면 항상 어려우면 항상 뭘 떠올린다. 둥근한두 밑에서 주름진 형들의 완두콩이 나왔었구나. 그거 떠올리면 돼. 그거와 유사해. 흐름은. 오케이. 그래서 젖은 거 사이에서 마른 게 태어났으니까, 갑툭튀가 태어났으니까, 갑툭튀가 열성 태어나지 않았던, 원래부터 엄마 아빠가 갖고 있었던 젖은 기지가 우성 형질인 거야. 자, 귀지 형질 유전자는 3과 X 중 어디에 있습니까? X형 색채 위에 있다면 이게 설명 가능합니까? 2번과 2번 밑에서 5번이 태어나는 게 설명이 안 되죠. 서술형 문제에서 기본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 게 이거야. 모르는 관계도 분석 문제를 주고 이 유전에 대한 유전 정보가 상에 있는지 X형 색채 위에 있는지 너가 판단한 근거를 가계도의 번호로 판단해라. 그럼 쓴다면 어떻게 된다?
열성 유전임이 확실하고 마른 위지가. 그치? 엄마가 마른 위지 유전 형태를 갖고 있고 그게 X 형태 제 위에 있다면 X 프라임 형태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어야 돼. 엄마와 똑같은 마른 위지여야 되는데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X는 아니다. 그치? Y도 남자에게만 발현돼야 되는 그것도 아니다. Y 유전도 아니고 X 유전도 아니면 모두 다 상념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쓰면 된다. 요즘은 자 선생님이 그 엊그저께 금요일날 교육병 포럼 갔다 왔다잖아. AI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저기 부산 가니까 한 건물 거의 15층, 16층짜리 건물 자체를 하나의 회사가 같이 쓰더라고요. 아트리스인가 아무튼 문술학원, 국어학원, 특목관 여러 개를 같이 쓰더라고요. 거기도 과학 전문학원을 메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커던 건 아니고 조금씩 해가지고 엄청 키우신 형태의 하나의 교육 기업이야. 모든 간을 AI 시스템으로 다 세팅 설계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AI니까 다 무조건 빠르게 자동화 뭔가 막 긴밀하고 뭔가 빨리빨리 진척되는 형태인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메인의 핵심은 뭐냐면 제대로였던 것 같아. 제대로. 아무리 뭔가 빨리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랑 소통을 하면서 이 친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에 대한 소통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소통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가 보냈으니까 그냥 다녀야지 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찌됐든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 판을 깔아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특히 입시는 다양해지고 있잖아.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보단 잘 모르잖아. 카드와 썰들만 알지 위에 선배들이 실제 어떻게 입시를 치렀고 라고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과 되게 밀접해지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긁어들을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피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몇 번씩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안 혼내니까 그지? 꼭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저께 3, 4번은 풀었죠? 유제 3, 4번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한 번은 답을 불러드릴 거고요. 그죠? 여기서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문제가 오른쪽에 지금 다 정목쌤이고 여기 있네. 혹시 165쪽에 제가 지금 칠판 지우고 살짝 지우면서 할 거니까 165쪽에 가계 문제 있죠? 2번하고 4번. 네. 아직 덜 푸신 분은 2번하고 4번 먼저 풀어보세요. 2번과 4번. 제가 칠판을 판사하고 세팅하는 동안에 2, 4번 한번 봅시다. 많이 늘었네요.
볼까요? 자, 일단 165쪽에 있는 2번하고 4번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철수의 혐알기래요. 혐알기는 우리 기본 데이터 정보를 알고 있죠. 어디? 상염색체 위 열성이죠. 혐알기가 안 되는 게 열성.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 그래서 말 그대로 엄마 아빠가 혐알기가 된대. 그죠? 엄마 아빠 혐알기가 되는데 혐알기가 안 되는 베이비가 태어났잖아. 그지? 그러면 두근하고 밑에서 주름전하고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엄마 아빠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여기서 특정 대립전자를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했죠. 왜? 혐알기 형질이 두 개의 대립문자, 대문자 R과 소문자 R.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안에서는 대문자 R이나 소문자 R로 표현해요 라고 줬으니까 소문자 R이 항상 열성을, 그러니까 소문자가 대문자에 대해서는 열성을 표현하는 약속이야. 어떻게 보면. 오케이, 소문자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래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를 하나씩을 갖고 있었더라도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선이니까 엄마 아빠 세대에는 얘가 혐알기가 되는 게 혐알기 안 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잡종을 갖고 있었을 때 근데 엄마 아빠 세대는 혐알기가 되는 표현된 거죠. 그죠? 그래서 대문자를 소문자리고 하필이면 철수가 소문자로 태어난 거고 맞죠? 그쵸? 왜? 그래서 제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어떤 기본 정보를. 얘는 상명식 제비 유전이라는 거야. 맞죠? 근데 얘는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유전자를. 이 아이는 유전자를 확정할 수 없어. 대문자일 수도 있고 대문자일 소문자일 수도 있어. 이 밑에 자식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야 알아. 확실하게. 오케이? 왜? 이거도 혐오가 돼? 또는 이거도 혐오가 되니까. 그쵸? 얘는 유전자를 확정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 시험 문제에서 유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골라내라! 라고 물어본 문제도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자 그러면 이 집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삼촌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집에서. 맞죠? 그러면 여기는 할머니는 소문자로 혐오가 안 되는 할머니였잖아요.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소문자를 다 줬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할머니가 태어나게 한 자식 아니야. 그죠? 엄마니까, 철수의 엄마니까. 어나더 다른 혈육관계가 왔고 철수의 아빠랑 결혼해서 철수가 태어난 거니까. 맞죠?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소문자를 가진 상태인데 겉으로는 정상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여야 되겠지. 그쵸? 왜?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건 소문자 두 개를 소문자를 다 갖고 있으니 자식들에게 무조건 어떻게 주더라도 분리를 돼서 주더라도 소문자 R들을 줬겠죠. 근데 겉으로는 정상이라는 건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걸 받은 거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는 이거일까? 아니면 이거일까? 확정할 수 없어요. 두 개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는 명확하게 뭘 준 거야? 얘를 줘서 태어나겠고 태어나게 한다. 정상 표현이고 혐오가 되는 표현이고. 그쵸? 할아버지의 유전자는 확정할 수는 없어. 할아버지의 위에 있는 정보를 알아야지만 확정이 가능해.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오늘 아침따라 왜 이렇게 어제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디테일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분석. 자, 그러면 2번. 엄마와 아빠의 혐알기가 가능한데 철수는 혐알기가 불가능으로 혐알기 가능이 우성인 거고, 맞죠? 혐알기 불가능이 열성이다. 그거죠? 따라서 아빠와 엄마는 둘 다 유전자형의 라잘, 솜잘, 잡종이다. 맞죠? 자, 그럼 철수 동생이 혐알기가 불가능일 확률을 표리과정을 포함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집 자식에서, 그죠? 엄마 아빠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잘, 솜잘.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각각 분리돼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태어날 수 있죠. 네 가지가. 그러면 이 자식 중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 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생세포니까. 중복되는 형태라고 해서 하나로 퉁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소문자. 오케이? 맞죠? 이게 다 태어날 수 있는 자식들의 유전자의 비율. 맞죠? 그런데 철수가 태어났대. 그러면 얘가 태어나버렸으니까 이제 종이 박스 상자 안에 얘가 한 번 태어났으니 그 다음은 나머지 거 안에서 자식들이 태어난다?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왜 항상 엄마 아빠의 그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형태는 그때마다 늘 똑같은 확률로 1대1의 확률로 아빠에서도 철수가 아무리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를 주거나 이걸 주거나 두 개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고 엄마에서도 이걸 주거나 두 개의 생세포를 늘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4분의 3이죠. 혐알기가 불가능구나. 4분의 1이죠. 똑같이 철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4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이 25% 자식들 중에 동생들 중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일단 쉬어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쉬어갈 건데요. 여러분 채점에는
혹시 안 푸신 분은 최대한 다 푸시고요. 풀어 오신 분은 채점을 내주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만 좀 받을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할 거 갖고 왔죠? 없어요. 노트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이 이랬죠. 시험 공부할 노트 안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1명, 2명, 3명, 5명. 알겠어요. 일단 참고할게요.